네, 예고해드린 대로 3부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있는데요. 견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한 달 만에 모시네요. 한 달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데 며칠 전에 한 방송에서 예.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12월쯤에 선택할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왜 12월입니까? 왜 12월이냐? 12월쯤 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정부고 또 국민의힘이고 진짜 제대로 된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하면서 늘 정치 왜 하는지 네. 그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우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지금 인생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얼마나 극우 이념 정당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런 이 정치 스타일 이런 게 전혀 안 박히고 국민의힘은 뭐 대통령이 어떤 인사든 정책이든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 소리 찍소리 못하는 정당이 되고 있잖아요. 예.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당이 진짜 변할 수 있느냐, 이런 당이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저도 결심을 해야죠. 그러면 저는 근데 그게 12월까지는 제 그 결심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2월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딱 보면은 가을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당 모두 이제 선거 체제 이제 정비에 들어가면서 포진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장 이제 공천 관리부터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가늠이 되니까 그걸 보면 우리 대표님의 정치적 운명도 대충 그러니까 가닥이 잡힌 혹시 이런 뜻인 아니요. 건가요? 저 개인의 정치 운명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공천은 어차피 1월, 2월, 3월 그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히려 공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남아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안에서 변화를 쇄신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도저히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나갈 거냐 공천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하는 게 저는 떳떳하다. 그래 생각해서 12월입니다. 아, 공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럼요. 예. 근데 이미 지금 그 지도부 정비는 끝났잖아요, 형식적으로는. 끝났는데 이 김기현 체제로 이 지도부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식구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거는 지금부터 오히려 고민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의 지금 판단은 지금 그 여의도 일각에서는 12월쯤에 뭐 조기 선대위가 되든 뭐가 되든 체제 정비가 다시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많이 하던데 혹시 그 맥락에서 얘기를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선대위고 혁신이고 총선 뭐 기획단이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왜냐하면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포인트는 대통령이 당을 계속 공천권을 100% 행사하고 당을 계속 지배하고 장악하느냐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 김기현 지도부가 국민의 어떤 민심이 확인됐잖아요 이번에. 예. 신뢰를 받지 못하잖아요. 예. 이 지도부가 계속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느냐 그래서 진짜 변화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지 무슨 여러 거창한 이름의 기구들을 만든다고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관통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사무총장 자리일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 이만희 사무총장이 됐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뭐 제가 그 개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번에 사무총장하고 부총장 그게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복심 내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조직부장 함경호 조직부총장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총장 부총장 인선하는 거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을 100% 장악하고 자기 사람으로 공천을 심겠다. 뭐 거기에 검사가 됐든 용산의 대통령실의 뭐 직원들이 됐든 그 생각을 하나도 안 버렸구나. 왜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총장 부총장 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대통령의 말을 오다를 100% 따를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 수행단장이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겁니까? 꼭 수행단장을 했다. 그거보다 이제 그런 분들이 평소에 당의 권력이 바뀌고 당 지도부가 바뀌고 이럴 때 정치를 어떻게 해왔느냐 그거를 오랫동안 지켜본 저의 의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임이 이철규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예. 이철규 사무총장도 경찰 출신이고 예. 이만희 스님 사무총장은 경찰 출신이죠. 혹시 두 분은 아주 막역한 관계인가요? 그거야 판검사 뭐 경찰 출신이 국민이 워낙 많으니까 그저 어느 직업을 가지고 뭐 경찰 출신이라고 사무총장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런 건 물론 없겠죠. 아니죠. 예. 근데 오히려 경찰 출신이 됐든 판검사가 됐든 뭐 누구 어떤 출신이 됐든 그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왜 정치를 하고 어떤 정치를 하는지를 보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 제 아니겠습니까? 질문은 예. 이철규 전 그 사무총장과 막역한 관계면 관계도 저는 막역한 걸로 알고 있고 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야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뭐 가장 복심이고 실세 중에 실세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물러났잖아요. 네네네. 임명직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 그 대신 이제 대통령의 뜻을 잘 따를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대신 예. 이철규 전 사무총장 대신 예, 예. 그럼 바톤 터치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는 대통령이 오다 가면 직접 통할 사람들일 겁니다. 예. 함경호 조직부총장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개인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아침에 방송에서 평가하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물은 바뀌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바뀐 게 질서는 바뀐 게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김기현 대표도 네. 유지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네. 그 보십시오. 이 방송에 뭐 나와서 막 떠드는 그 최고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극우적이고 예? 당을 그동안 망쳤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걸 비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부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도부의 개편 없이는 곤란하죠. 그래요. 예. 그럼 혁신이 꾸린다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까? 혁신을 꾸린들 뭐합니까?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지도부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당의 뭐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혁신이라는 거는 민주당도 혁신해가지고 어떻게 된지 봤지 않습니까? 정당의 과거에 수많은 혁신위가 있었지만 그 혁신위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은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고 우리 당의 구조는 대통령이나 지금 지도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이 아무 소용 없을 거다. 아무 소용 없을 거다. 예. 김한길 역할론도 나오던데요. 저는 그분이 뭐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야기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네. 그분은 대통령 이 옆에서 지금 국민 대통합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국민 대통합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예. 그 국민 대통합위원장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길래 이 국민이 통합 안 되고 이렇게 분열되고 극우, 극자, 뭐 태극기, 개딸 이렇게 진영 싸움으로 나눠가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있습니까? 그거 반성해야 되실 분 아닙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제 이제 나온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무조건 옳다. 비판에 귀 열어라. 이렇게 이제 그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이제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국정 기조나 이런 것들의 변화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사람이 그 나이에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뭐 전광판 안 쳐다본다 그러는데 전광판 가장 열심히 보는 분 같고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의 민심에 대해서 아마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서 총선에 필패하면 참패하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오는 이제 이 뭐 반성 그거는 국민통합위원회 상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국민이 왕이다. 진짜 대통령께서 변화할 생각이 있으면 바뀔 생각이 있으면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셔야죠. 기자회견이나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 대변인 그 용산 대변인이나 무슨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읊을 게 아니라 아니 왜 국민 앞에 못 났습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이었고 그동안 불통이었고 제가 국정을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 집중하고 해결하고 그걸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하고도 대화하고 늘 국민 여러분들 말을 듣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든 아니 나서야죠. 근데 왜 안 나서고 이 중요한 시기에 뒤에 숨어가지고 무슨 홍보수석이 대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국민이 왕이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국민은 옳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대선 때 돌아가면 선대위에 파동이 2번 있었잖아요. 예. 기억하시죠? 근데 이때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 처신에 있어서 탄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포용하는 모습, 일단 모습상으로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파동을 수습을 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이런 정치적 어떤 처신의 탄력성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아니냐라는 또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또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은 변하지 않은 대통령이 잘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대선을 앞두고 진짜 절박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절박했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정말 뭔가 구름 위에 올라가고 자기를 스스로 신적인 존재, 무오류의 존재로 생각하고 그런 게 강해지시고 이분은 특히 그게 강하세요. 예. 그래서 제발 본인이 다 잘한다, 본인이 제일 똑똑하다, 본인 말이 옳다라는 거 그거부터 버리시고 겸손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해법이 보일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100% 갖고 계세요. 왜냐? 그 카드는 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마음을 먹고 내가 여기까지 잘못했구나.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5년의 황금 같은 시간에 뭘 할 거냐를 지금 그런 게 필요한데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변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좀 뜬금없이 갑자기 윤석열 신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요. 착각을 하는 게 2003년 말 2004년 초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사실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근데 열린우리당이 2004년 17대 총선에 왜 152석이라는 성공을 했느냐? 그거는 탄핵과 탄핵 역풍, 당시에 그렇죠. 탄핵 역풍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신당을 만든다는 거는 대통령의 지지도만 가지고 신당을 무조건 해보겠다는 건데 그거 지금 성공할 수가 없고 너무나 국민들 보시기에 지지도도 낮고 민심이 떠난 대통령이 무슨 신당을 만든다?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 과거에 보니까 뭐 자기는 민주당보다 뭐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 그러고 말 안 들으면 당을 뽀개버리겠다 이러는데 이거 뭐 신당 만드는 게 당을 뽀개버리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런 이 전공법이 아니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며칠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그때 그 장면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대표님은?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은 맞는 이야기죠. 네. 저도 늘 이야기하던 거예요. 네. 예? 수도권이 중요하고 총선이 중요하고 총선이 세게야 개혁을 할 수 있고 네. 대통령이 변해야 되고 예. 이런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왜 그 시점에 했는지 뭐 제가 하여튼 기자회견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준석 대표도 조금 더 차분하게 앞으로 자신의 어떤 역할이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차분하게. 예 그리고 저 안철수 대표하고 그날 막 그랬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하고 제가 이 두 사람 싸우는 게 너무 좀 안 좋았어요. 보기 흉해서 두 사람 다 제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12월까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떠나시기로 작정을 하신다면 그 뒤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신당을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그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데 제가 24년 정치를 보수 정당에 사면서 딱 3년을 바른정당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 개혁 보수 정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거리에 나가서 세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개혁 보수당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3년 동안 겪어봤고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어려웠던 거는 동지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강철 같은 의지로 용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려는 그런 거. 그걸 이제 처음에 같이 약속을 했는데 다들 이 등 따쓰고 배부른 이 자유한국당에 돌아가려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그 점이 제일 어려웠는데 제가 네. 그런 걸 충분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정당을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소선거구 사회에서 1번, 2번 정당만 이렇게 득세하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을 하는 게 제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네. 거꾸로 역설적으로 만약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대단히 굳은 강한 결심이 될 거다. 배제는 안 하시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다시 드렸냐면 조금 전에 12월까지 지켜보는 데 있어서 변화해야 되는 사람 딱 한 명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까셨고 예. 근데 안 변할 거라고 이미 진단을 내리셨으면 예. 사실 12월까지 기다려 본들 뭐가 바뀌겠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던 거죠. 대통령이 안 변할 경우에 네. 저는 당이 가능성은 낮지만 당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이 변해야 된다고 가능성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있다고 아니 제가 그게 당이 홀로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뜻입니다. 네네네. 왜 이대로 가면 공천 받으면 수도권에서 다 떨어질 건데 예? 그 공천 받아서 대통령 잘 보여가지고 그 공천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영남 쪽 의원들 특히 대구 경북 의원들은 뭐 가만히 계시고 공천만 바라겠지만 수도권하고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위태롭거든요. 아, 충청도 지금 민심이 충청 그러니까 대전 충청이 심상치 않다고 심상치 않죠. 아 그러니까 그 당의 사람들이 혼자가 무서우면 예. 같이 연대를 해서라도 예. 대통령한테 단판을 짓고 대통령 보고 아 제발 당에 손을 떼십시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유 이야기하는데 예. 대통령이 가장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당을 100% 지배하고 자유를 주지 않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 모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당 사람들이 그 뭐 의원들이고 당에서 정치하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훨씬 정치도 오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특히 당의 중진들, 초선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홀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변화가 있으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변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도 변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 말씀. 그러면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언론이 즐겨 쓰는 표현으로 하면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걸 뭐 굳이 집단행동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입만 다물고 있지. 밑에 잠재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변하면 우리라도 변하자. 이게 제 말씀의 취지거든요. 네네네. 그런 힘이 당 안에서 모이면 네. 그러면 12월까지 저는 당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당이 그렇게 변하면 김기현 이 지도부도 네. 못 견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럴 여지가 있다면 의원님이 그냥 지켜보실 게 아니라 의원님이 속칭 깃발을 드실 수도 있는 거겠네요. 내부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죠. 저는 제 친한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한테 뭐 하냐. 지금 우리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당이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서구 선거 지고 나서 닷새 만에 열린 그 의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총이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예. 서울 민심을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도 의총에서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를 결의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총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또 열 수 있는 거니까 당 식구들한테 당의 동지들한테 분연하게 일어나라. 예? 왜 전부 다 지금 공천에 그냥 목을 메어가지고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냐. 그게 무슨 정치인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이 돌아옵니까? 마음은 다 똑같죠. 예. 그래요. 마음은 다 답답하다 똑같은데 그럽니까? 그동안은 목구멍이 공천이 포도청이었는데 예.
지금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받아도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니까 예, 예. 저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저는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다. 의원님,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그거고. 근데 그게 당연하죠. 안 되면 예. 그때는 신당을 검토해 본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전통을 갖고 있는 보수 정당을 진짜 조금이라도 예정을 갖고 사랑을 한다면 예. 그러면 이 당의 변화를 쇄신을 위해서 정말 희생해도 좋다는 각오로 일어나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신당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지역구는 좀 어렵지 않냐. 하지만 비례는 몇 석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직 선거구제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렇죠. 뭐 소선거구제로 가고 지금 선거법 그대로 간다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진단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네. 그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어려운 거 모르냐. 그렇죠. 어려운 거 알아도 예, 예. 가야 되는 길이라면 가야 되는 그게 정치인이 갈 일이지 네. 어렵다고 모두 다 포기하면 그럼 누가 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대표님 말씀 다시 하면 경제 민생이 지금 올인해도 부족한 판이다. 한 달 전에 나오셔서 그 말씀 사실 하셨어요. 예, 이제부터 경제라고 대통령께서 그러시길래 예. 무슨 소리냐.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늘 경제였어야지. 그렇죠. 그 말씀. 예. 그러면 평가 말고 좀 조언을 주신다면 지금 이 경제 민생 의정이 여기에 집중해서 좀 해서 성과를 내라.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IMF 위기 비슷한 그런 위기가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서 터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그 상황이었어요. 위기 관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경제라는 게 그냥 땜빵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회의나 하고 카메라나 찍고 경제 관료들 말이나 듣고 이랬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 해왔던 부총리부터 모든 경제 민생 관련 부처의 장관들 저는 싹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기국회 끝나면 예. 그동안 경제 정책은 실패였어요. 예. 사람들이 뭐 외부 요인만 가지고 돌리기에는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 나라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 노동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민생 경제하고 관련된 내각을 저는 새로 꾸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대통령께서 경제 정책의 어떤 전환 같은 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차피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정기국회까지는 뭐 중간에 부총리 교체하기 힘들겠지만 예. 정기국회 끝나는 대로 바로 빨리 그만둬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출마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면 최상목 경제수석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경제수석도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라인들 예. 경제수석 말고도 다른 이 넓은 의미의 수석들 많아요 거기에. 예. 거기에 장관들 저는 싹 교체할 필요가 있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요. 아니 경제부총리가 됐든 뭐 경제부처 장관이 됐든 자기가 콩밭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거 제대로 책임 있게 정책을 하겠습니까? 그 내년 4월에 총선에 나가서 좋은 지역구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될 생각만 하면 어떻게 경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국회의원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을 장관시키는 그 문제가 선거 때마다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사령탑을 진짜 좀 잘 골라가지고 정책의 어떤 전환 같은 걸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인력풀이 있나요? 또 MB 정권 때 사람들 안에서만 찾으면 없겠죠. 예. 예. 근데 좀 지금부터는 경제부처뿐만이 아니라 좀 이번에 뭐 여가부 다 봤잖아요. 예. 국방부 다 봤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앞으로 장관으로 쓰실 인재풀을 진짜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요. 네네네.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네.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가 참 대단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사 중요하죠. 예. 대통령이 자기 혼자 아주 뭐 잘못 알고 있는 설익은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진짜 좋은 사람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참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다음 기회를 또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네, 유승민 수고하셨습니다.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